자,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봐봐요. 잘 생각해봐. 이거 알아야 돼요. 꼭. 지난 시간에 했던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꼭지점을 지날 때는 당연히 중선이 되면 당연히 넓이가 2등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원점인데 여기서 그은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꼭지점을 지나는 건 당연히 중선 구하는 거니까 이 점 좌표 나와 있으면 당연히 너 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에서 중점 좌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대 방식을 구해가지고 넓이를 2등분 되는 직선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점을 지나는 게 아니고 원점을 지난대요. 이 삼각형을 두동강 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넓이를 실제로 찾은 다음 넓이 찾고 그 다음 넓이를 2등분해서 맞아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너네가 구하려고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좌표 너 곱하기 너 나누기 2 한 개 넓이가 실제로 나누기 2 한 그 넓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친구의 직선의 방정식을 가정하고 y는 ax로 맞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도 예를 들면 여기가 y는 3 그럼 이 친구도 누구 직선 방식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랑 해서 점의 좌표를 각각 작성한 다음에 미수 써서 그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원래의 넓이가 구한 나누기 2한 친구의 넓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놓고 이 점이랑 이 점도 각각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어려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돼요. 이해됐나요? 됐어요? 아니면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 항상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기울기가 만약에 기울기 뭔지 모르는 거니까 y는 ax라 쳐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여기의 길이는 ba예요. 기울기가 a니까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내가 이 점의 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길이를 다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면 6,3이라면 그래서 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면 뭐 A가 있네. 뭐 K, AK라고 두면은 이 점의 좌표도 얘를 활용해서 더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내가 요 길이가 사실 여기 K라고 놨으면 요 길이는 6-K거든요. 여기서 K를 뺀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한 게 이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식작성 해주시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내가 지난 시간에 안 풀었던 문제 중에 나올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 너네 뒤에 가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잠깐만요. 밑에 문제 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잡으면 원인 시점을 지나고 이 친구 77번 원점을 지나고 오네요. 에헤이. 그럼 얘가 자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이렇게 꼭지점이 넣었는데 3,-9 원점 지나고 꼭지점 지나고 얘랑 x축과 만나는 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을 b라고 하고 근데 y는 x가 5ab를 이것도 똑같네요. 이등분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이 점을 지나잖아요. 그죠? 이 문제도 쉬운 거예요. 이거 말고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꼭지점이 아닌 점에서 직선을 그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쪼개는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뒤에 가서 나오면 그때 가서 풀어줄게요. 지금은 이것도 내가 지금 점좌표 막 해가지고 하면은 계산식이 조금 분수식 나오고 뭐 짜증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좀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가 뒤에 가서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해줄게요. 그럼 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거는 여러분 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려면 실제로 그냥 사각형은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면 거의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다 평행사변형이거든요. 평행사변형이 말 그대로 평행사변형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평사, 직사, 마름모, 정사각형 다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면 꼭지점을 그 두 개 이은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은 항상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을 거니까. 왜? 합동이라서. 요 친구 합동이라서. 왜? 평행이라서. 억각 같고 억각 같고. 인정합니까? 길이 같으니까. 됐습니까? ASA 합동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면 항상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실무 문제에서 어떻게 더 가볍게 나올 수 있냐면 삼각형을 줍니다. 그 다음 평행사변형을 줍니다. 그럼 이거랑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원점이 여기라고 줍니다. 그럼 당연히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려면 얘가 이 직선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이 직선이 공교롭게도 얘를 관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방금 선생님이 했듯이 이 점을 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생으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아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꼭지점을 안 지나는 직선 중에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라고요. 왜? 이 점은 100% 지나야 되니까.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넓이를 2등분되는 점을 찾아야 되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제가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만 알면 이 문제는 쉬운 거죠. 당연히 이 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얘 누구 좌표? 대각선의 중심 좌표를 지나게끔 그리면 정답이 되겠다. 대각선의 중심 좌표는 당연히 나누기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 여기 몇이에요? 2, 여기 6이에요? 얘는 당연히 4,3이겠죠. 4,3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찾으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 먼저 쓰고요. 기울기 몇이에요? 5분의 5네요. 기울기 1이네요. 기울기 1을 지나면서 너를 지나는 거니까 y는 기울기 1에 x-4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x-1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은요, 그냥 사실 x랑 y랑 뺀 값이, 그죠? 기울기가 1인 친구예요. 이 기울기 1이잖아요, 그죠? 인정합니까? 그래서 x에서 y 빼면 돼요. 마이너스 1. 맞아요? 이러면 돼요? 안 되죠. x에서 y를 빼면 어떻게 마이너스 1이야? 1이지. 이러면 돼요. 기울기가 1인 거잖아요. 이 식을 안 써도 돼요, 굳이.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너죠? 더하면 돼요. x랑 y 값을.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하는 얘기지만 a가 0이라면 y는 모식갱이 나올 거고, 그지? y는 모식갱이라면 직선의 방식이 y는 모식갱이라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x가 평행하게. 이걸 가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인정합니까? b가 0이면 됐습니까? 그러면 b가 둘 다 0이 아니라면 그때는 기울기가 존재하는, 기울기가 0이 아닌 거, 그 다음에 뭐 기울기가 무한대도 아닌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a랑 b가 0이 아니라면.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이 넘긴 다음에 b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기울기가 되고 이 친구가 y 절편이 되는 거 너는 아니까 마이너스 너분의 너가 기울기, 마이너스 너분의 너가 y 절편. 이 정도는 사실 이렇게 안 고쳐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부호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자, 이 친구 a랑 c가 0보다 크대요. 곱해서 A씨가 0보다 크고 B씨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주어진 조건식에서 부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A랑 C가 0보다 크고 B씨도 0보다 크다면 그러면 얘네 둘이 나눠도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눠도 0보다 큰 거예요. B분의 A도 0보다 큰 거예요. 물론 A분의 B도 0보다 큰 거죠. 인정합니까? A분의 B가 0보다 크니까 기울기가 무슨 수? 음수. 돼요? AC는 이미 A분의 C는 부호가 양수죠. 그럼 당연히 이거 B분의 C는 어떻게 구해요? B분의 C. 여기잖아요. BC. 곱해서 0보다 크면 당연히 나눠도 0보다 크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얘도 음수겠죠. 그러면 y절편 음수면서 기울기 음수인 거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지나는 4분면은 2, 3, 4, 4분면을 지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 된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요. A랑 B가 0보다 작대요. 그럼 당연히 기울기가 양수인 거죠.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니까. 기울기 양수면서. 그 다음에 BC는요. 0보다 크대요. 그러면 Y절편 음수인 거죠. Y절편 음수인 거죠. 이렇게 그리면 돼요. 끝.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얘는 그걸 못 찾으니까 이렇게 나눠본 거고요. 이해돼요? B분의 A를 알아야 되는데 B분의 A를 모르니까 나눠본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유를? 그럼 이건요. A분의 C가 0보다 크고 B는 0이래. B는 0이면 이렇게 없애버리고 AX가 마이너스 C인데 X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C 아니에요? 근데 얘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얘 음수 아니에요? 그럼 X는 음수?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2, 4분면이랑 3, 4분면을 지나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이 부호를 판단해서 그릴 수 있겠냐라는 게 이번 개념의 핵심이에요. 사실 중학교 문제잖아요. 이거 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해봤던 거 중학교 2학년 때. 맞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건 진짜 숙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시고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까지 오늘 할 거예요. 지금 위치관계가 사실 직선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많이 했거든요. 직선 위치관계. 두 직선이 뭐 일치한다. 아니면 뭐 평행하다. 아니면 뭐 만난다. 이런 거. 위치관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약간 그 입체도형까지 가면은 막 꼬인 위치에 있다. 이런 걸 다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직설의 방식 배우면서 또는 1차 함수식 배우면서 그거를 이제 평면상에서 식이 어떻게 됐을 때 만나고 겹치고 평행한지 이걸 배운 거고요. 평행하면 당연히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인 거고요. 그죠?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도 같으면 일치인 거고요. 그죠?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달라지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까지만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직설 방식은 어떤 게 추가되냐면 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냐고 어떻게 얘가 직각으로 만나는지 아니면 기울기의 곱이 1인지 이 두 가지만 새로 배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평행하고 일치하고 수직인 건데 이 수직인 것만 새로 배우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그려놓으세요.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 이거까지 그려놓으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A분의 1, 여기가 A. 이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인 상태인 거예요. 기울기 1. 요거까지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적어 놓으시라고. 빈칸 요 위에 직선의 위치관계 위에다가 빈칸 많은 데다가 하나 그려 놓으세요. 딱 이 그림까지 그리셔야 됩니다. A분의 1, A, 기울기 1. 자, 이렇게 두 가지는 새로 설명을 할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하나만 더 그릴까요? 하나 더 할게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 하고 화살표 해놓고 이등변 삼각형 생성. 이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기울기를 갖는 두 직선은 이등변 삼각형을 생성합니다. 하나의 기울기가 예를 들면 y는 2x고 하나의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2x라면 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든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떻게 x축과 평행한 걸 그리든 y축과 평행한 걸 그리든 점과 만나는 점을 표시해 두면 이등변 삼각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잠깐만, 이 친구는 이렇게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지금부터 이 90도 증명을 좀 해볼 건데 증명 과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90도라고 하면 두 직선이 90도라 하면 이렇게 90도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임의의 점을 요 임의의 점을 뭐라고 놓을까요? 내가 A, B라고 놔볼까요? A, B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 점은 0, 0을 지나기 때문에 Y는 몇? 기울기 A분의 BX죠.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예를 들면 뭐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몇이에요? Y는? C분의 DX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그 여러분들 이거 피타고라스 하실 수 있으시죠? 직각이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요 길이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고요. 맞습니까? 여기는요. C제곱 플러스 D제곱 되겠죠?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는요. A-C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이겠죠? 인정 따리? 그럼 봐봐요.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너 제곱이죠. 루트 다 벗기고 식을 쫙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C제곱 플러스 D제곱을 더한 친구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 얘 제곱이니까 이 친구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에 마이너스 2AC 마이너스 2BD가 돼요. 맞니? 그럼 바바바바바 이렇게 없어지고 됐어요? 이 친구를 2로 나눈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AC가 마이너스 BD죠. 그 양변을 뭐로 나누면? A, C 누구 나눌까? 누구 나누면 될까? AD AD? AD AD로 나누자. AD로 나누자. 그러면 AD로 나누면 몇이에요? D분의 C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인정합니까?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누구예요? A분의 B죠? 이 친구의 기울기는 누구예요? C분의 D죠?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마이너스 얘죠.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뒤집어져. 그 얘랑 똑같은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B분의 A죠? 뒤집어지면 되는 거니까 얘 뒤집으면 되는 건 얘잖아요. 그래서 약분하고 없어지면 뭐예요? 기울기의 곱이? 생각보다 증명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피타고라스로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수직은 기억해야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은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됐습니까? 기억을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무조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이 식이 있습니다. 그거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와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을 때 a와 a-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수직. q. 오케이? 그럼 a랑 a-의 곱이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넌데 새로 그리라고 한 거. 이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 거고 가끔 가다가 문제 출제가 되면 알면 바로 풀 수 있는데 모르면 구해봐야 돼요. 저렇게 계속. 자, 저도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요. 우리가 얘 증명은 얘도 간단해요. 두 직선이 대칭이라 해봅시다. 가정하고 해봅시다. 가정하고. 그럼 얘가 y는 x의 대칭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칭하면 길이가 같은 점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 친구를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얘를 대칭했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내가 이 길이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죠. 그럼 여기 거꾸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죠. 이 좌표가 그러면 B, A겠죠. 맞습니까? 이러면 얘 기울기 몇이에요? Y는 A분의 BX고 이건 뭐예요? Y는 B분의 AX죠. 기울기 곱이 어때요? 1이네요. 됐습니까? 기울기 곱이 1인 얘네는 이걸 지금 평행 이동해도 이게 원점을 안 지난다고 해도 그래프의 모양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1이다? 얘는 교점을 지나면서
야, 교점이에요, 교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인 상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넘어가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1차 함수식 또는 직선의 방식이 표준형으로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수직이고, 기울기의 곱이 1 대칭이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식의 일반형으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고치는 거 1도 아니니까 고친 다음에 하면 돼요. 근데 그냥 교과서에서는 공식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울기가, 이거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b분의 a죠. 이게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죠. 둘이 곱하면 뭐가 돼요? b 다시 분의 a 다시죠. 근데 그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럼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넘기면 a 다시 플러스 b 다시가 0이면 수직이다. 이걸 따로 외우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굳이 뭐하러 외웁니까 이거를? 네? 이것만 너네들 머릿속엔 얘만 들어가면 됩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기울기 곱이 1. 이거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굳이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외울 거 잔뜩 있는데 얘네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표정을 바꿔서. 그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러면 이 친구는 좀 설명을 서부작 다 한 거니까 얘는 1,m을 했네. 더 쉽게 했네요. 증명.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표현된 거의 위치 관계 여기 나와 있죠? 요거만 새로 배운 거잖아요. 요거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제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외워놓으면 도움은 돼요. 그래서 공식인 거고. 네? 추천하는 공식은 아니에요. 그냥 제로 알면 돼요. 이 친구는 너네들 B 같은 건 다 아시죠? 이거 중학교 2학년 거니까. 그죠? 우리가 직선 방식이 이렇게 써 있을 때 너분의 너 다 같으면 일치. 너분의 너는 같은데 얘분의 얘만 다르면 평행. 왜냐면 그게 기울기가 같은 거여서. 맞습니까? 그거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잖아요. 그죠? 연립 방식 할 때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1번부터.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사실 여기 단어는 지금 나가고 있는 친구는 다 중학교 거예요. 지금 너무 중학교 거예요. 이게 다 중학교 2학년 거예요. 봐봐요. 읽어봐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다 했던 거예요, 친구들. 너를 평행하고 그럼 기울기 같고 너를 지난다고? 오케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 한 다음에 대입하면 답이잖아요.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쓴다고 이제? y-y1은 기울기 마이너스 3에 x-x1 이렇게 쓰면 답이라고요. 이거로만 바뀐 게 사실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인정?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답은 똑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넘기면 3x 플러스 y잖아요. 3x 플러스 y. 3x 플러스 y 한 개 b니까 마이너스 b가 3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 됐나요? 또는 이거 전개해서 넘겨도 다 똑같다. 그러니까 얘의 수직이고 이런 걸 외우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외우면 좋다고 하는 게 수직이고 그러면 기울기를 얘를 만약에 이거를 못 외웠으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y는 하고 2분의 1 x 플러스 1이니까 수직이면 뭐라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해놓고 너 집어넣으면 답이라고요. 이러면 돼요. 외울게요. 아니 근데 만약에 외워져 있다면 수직이라면 얘네 둘 곱하고 더하면 0 되려면 숫자만 바꿔서 쓰면 되잖아. 봐봐. 무슨 개소리라면 x-2y 플러스 2는 0이랑 수직이려면 숫자만 바꿔서 2x 플러스 y는이라고 쓰면 돼. 아니, 플러스 c라고 쓰면 된다고. 이렇게. 쌤 숫자 아니고 부호도 바뀌었는데요. 왜? 0 되려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한쪽만 부호 바꾸면 돼요. 숫자 바꾸고 한쪽만 부호 바꾸면 곱해서 더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면 너무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굳이 이렇게 고쳐서 힘들게 안 해도 되니까. 바꾸고 부호 바꾸면 더하면 0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쓴 다음에 3,1, 6 플러스 누구? 1.
한 뭐예요? 마이너스 7. 얘가 답이죠. 이해됩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3, 1, 7 써도 돼요. 똑같아요, 답. 쌤 여기 마이너스 7인데요. 넘기는 거죠.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근데 뭐 굳이 이거 방금 거는 그냥 해도 빨라서 내가 쌤이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하면 오래 걸리는 것들. 그래서 꼭 외우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거 시험 시간에 맞아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맞닥뜨려도 그렇게 고쳐서 풀어도 별 차이 안 난다. 그런 건 내가 굳이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죠? 넘어가요. 그 다음 2번. 선분의 수직 이등분 방정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두 점을 알려주면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점 좌표 알고 이 점 좌표 알면 이 점 좌표도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두 점 더해서 나누기 2하고 좌표 찾고 그 다음에 수직인 거 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것만 기울기 찾아줘서 점과 직선의 기울기 알려줬으면 직방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의 개념이 끝이다. 그럼 봐봐요. 일단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점의 기울기는 x증가량 2분의 y증가량 x증가량 2분의 y증가량 마이너스 6인 거니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당연히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겠죠.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기. 그런 다음에 이 점의 좌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더해서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1. 그럼 3분의 1 기울기를 가지면서 너를 지나는 직방 어떻게 써요? y-1은 기울기 3분의 1에 x-2. 이게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또 답은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네요. 엥? 플러스 3분의 1이죠. 됐나요? 넘어갑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사실 이런 문제도 있으면 일반형으로 쓰는 것도 익숙해지면 왜냐면 일반형을 쓰는 게 왜 익숙해져야 되냐면 여기는 사실 공통수학 2 미리 배웠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아마 빡 이해가 될 텐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일반형으로 고쳐서 써야 되는 거잖아. 그 뒤에 가면 배울 거거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래서 일반형이 꽤 많이 쓰여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일반형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는 0으로 만든 이 일반형 공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쓰는 게 좀 익숙해지면 사실 이 문제도 우리가 아까 기울기 얘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이면 되는 거잖아요. 기울기 3분의 1로 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쓰면 돼요? x 플러스 3y라고 쓰면 기울기가 3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c인데 여기 점 아까 뭐였어요? 2,1이었죠. 2,1. 2 더하기 3하면 몇이에요? 2 더하기 3하면 몇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5는 0.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면 빠르다고요. 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3. 네. 3x? 3. 아까 몇이었어요? 기울기 3분의 1에다가 2,1 아니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거, 3번. 수직인 조건의 활용이 어떤 걸 활용하나 봅시다. 그러면 점을 알려주고 너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점을 알려주고 어떤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좌표가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 얘도 마이너스 1,6이고 이 직선은 2x-y-2는 0인 거니까 이거 지금 기울기 몇이에요? 2죠, 2. 기울기 2죠? 그 얘의 기울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인정합니까? 그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가지고 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b 한 다음에 또 대입해서 b 찾으면 되죠. 또는 y-y1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써서 지름을 찾으면 되죠. 또는
기울기 마이너스 1분의 1인 거니까 x 플러스 2y 플러스 c인데 그 c가 이거 대입해서 찾으면 되죠? 이거 엄청 많잖아요. 이게. 됐어요? 이걸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1,6을 지나면 되는 거니까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12이기 때문에 11. 그럼 이거 똑같아요. 마이너스 1,6인 거니까 6은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고 플러스 b니까 b는 2분의 11. 왜 2분의 11을 2 곱한 다음에 넘기면 그게 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11인데 근데? 마이너스 11이지? 이해돼요? 얼마이지? 또 다 똑같다고 봐줘. 그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하면 답이 나온다고요. 그럼 점 찾는 거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세요?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학생이 장난치다 손을 다쳐서 소독약하고 있는데 네, 잠시만요. 자, 다시 가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은 그럼 뭐 대충 뭐 한 이거 암산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2, 5 5랑 마이너스 3인가? 안 되네. 4, 아닌데 3, 안 되네. 네, 까비. 안 되네요. 3, 4 되네요. 3, 4, 3, 4. 럭키! 3,4가 정답. 됐나요? 또 연립방식은 뭐 안 해줄게요, 쌤이. 나머지 계산인 거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랑 세 직선의 위치 관계랑 직선 방식의 활용이랑 세 개까지만 할게요. 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일단 얘가 어떻게 만난대요? 수직으로 만난대요.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고. 당연히 수직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랑 2. 얘랑 마이너스 AB는 0. 그러면 AB가 2인 것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너랑 평행이래요. 잠깐만, 너가 얘랑 평행이라고? 그래 1분의 1. 너 똑같은 거잖아요.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인 거죠. 맞잖아요. 그래 평행인 거 아닙니까? 너무 쉽죠? 그럼 연립하면 끝이죠.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플러스 3B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B는 B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2는 0이어서 2랑 1 나오죠? B가 2거나 B가 1인 거죠. 그럼 A는 몇이에요? B가 2면 1이고 A는 몇이에요? A가 2인 거죠. 뭐야 이거? 인 거죠. 그럼 당연히 세제곱의 합인 거니까 똑같죠? 세제곱에 더하면 9가 정답이다. 안 어렵죠? 그래서 수직관계 구하는 문제도 얘가 지금 수직이라고 알려줬다라는 말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로 문제를 한번 풀어달라라는 걸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풀면 무리 없이 풀 수 있겠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직선의 위치관계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랑 똑같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게? 평면 한 직선 위에 있다. 평면을 몇 개로 쪼갠다? 2개. 6개. 6개로 쪼갤 때. 평면을 6개, 직선이 평면을 6개로 쪼개면 삼각형을 만들어지지 않아요. 2개가 평행하거나, 그럼 평면 6개거든요? 맞아요? 삼각형 만들잖아요? 삼각형 만들면 평면 몇 개로 쪼개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쪼개져요. 이거 같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점을 공시에 공유해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평면이 6개로 쪼개진다? 저 말은 삼각형이 안 됐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같은 말이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맞아요? 두 개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평행이거나 한 점을 공유하거나. 일단 얘랑은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개가 다 평행하진 않겠죠. 그럼 이렇게 평행하거나 이렇게 평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럼 이렇게 평행하려면 A가 2 평행하잖아요. 이렇게 평행하려면 A는 마이너스 1 그래야지 B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얘도 공유하면 한 점을 지나는 거예요. 둘이 연립하면 더하면 냠마 1 x가 1,4겠네요. 그죠? 둘이 연립방식하면 1,4니까 1,4를 여기다 대입하면 a-5가 0이라서 a가 5가 나오는 거죠. 싹 다 더하면 정답인 거니까 6이 답인 거죠. 과정을 아셔야 돼요. 조건도 아셔야 되고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6개 되는 거. 이 세 직선이 평행한 건 4개 생기겠죠, 그죠? 평면이 4개 생기는 거. 그 평면이 6개 생기는 것도 왜 평면이 6개 생긴다는 걸 삼각형이 안 된다고 보통 쌤이 얘기하냐면 보통은 세 직선 주어지면 두 직선은 평행하지 않게 나와요. 이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라스트. 라스트 미션.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의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에서 점 E랑 점 F는 각각 AB와 BC의 중점이고 중점 길이 같다고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점 I랑 점 H는 각각 A, F의 몇이래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직선의 교점이래요. 얘는 대각선이고요. 그죠? 이 친구는 딱 그어가지고 요 중선의 교점을 그린 거죠.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일단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세 직선 BD. BD는 그냥 BD 직선은 Y는 X죠? 기억이 똑같으니까. 인정? 자, 그 다음에 DE. D가 뭐지? 어디요? A, B, C, D. 예, D. DE. 이거죠, 이거도. 여기 Y좌편 4니까 여기는 2겠고 여기는 4,4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Y는 2분의 1 X 플러스 2 라고 쓰면 되겠다. Y좌편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됐습니까? 알아요?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AE AF AF 넣어줘. 얘는 뭐 기울기가 몇이에요? 2분의 4인 거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써봤더니 사실 나와 있는 사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공교롭게도 이 친구가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걸 알려준 거죠. 인정하세요? 그럼 두 점 좌표 H랑 I는 요 H랑 I는 이렇게 연립방정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랑 연립방정식 하면 여기 나오는 거고. 어디에요? 이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이렇게 둘이 연립방정식 하면 여기 나오는 거고. 맞습니까? 얘랑 연립방정식 하면 여기 나오는 거고. 됐나요? 구해보면 이거 I는 누구예요? 얘네 둘이 하면 되는 거니까. 넘기면 2분의 5X가 2가 돼서 X는 5분의 2가 나요. 5분의 4가 나요. 5분의 4. 5분의 4 콤마. 5분의 4 집어넣으면 5분의 2 플러스 2니까 5분의 10이겠죠. 5분의 12. 그게 이 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얘네 둘이 하면 되죠? 3x는 4니까 x는 3분의 4. 콤마 3분의 4.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 누구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BHIE. BH 어디 있어요? I 이 친구의 넓이 구하는 거죠 지금. 됐나요?
그럼 이 점,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사실 쌤은 물론 여러분들 점이 주어져 있는 거 넓이 구하는 거 할 때 좋은 스킬이 있거든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쌤이 지난번에 신발끈 공식 알려준 적 있죠. 그죠? 신발끈 슥슥슥 곱해서 더한 다음에 슥슥슥 곱해서 빼는 거 그죠? 사각형도 그게 돼요. 사각형도 돼서 0,0이랑 그다음 돌려가면 쓰는 거예요. 3분의 4, 3분의 4. 그다음 5분의 4, 5분의 12. 그다음에 0,0 0,0 아니죠. 0,2. 그다음에 0,0 한 번 더 쓰면 돼요. 얘를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답은 구해 볼게요. 이렇게 슥슥슥슥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니까 0 곱하면 15분의 48 더하기 5분의 8 맞습니까? 거기서 뺍니다. 이거를 이렇게 곱한 거. 이거 곱하면 0, 이거 곱하면 15분의 16 0, 0 이만 빼면 되는 거죠. 그럼 15분의 16 빼면 몇이요? 15분의 32인가요? 그럼 얘는 15분의 83, 24니까 더하면 15분의 56이 정답이거든요. 얘가 답이에요. 답인데 이거 이렇게 말고 다르게 구해봅시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봐봐. 15분의 56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잉.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뺄 거야.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갑니다. 요 삼각형 넓이 몇이에요? 4죠, 4. 4에서 뺍니다. 요 삼각형 넓이 있는 친구들 잘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 직각일 거고 닮음이거든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닮음이에요. 몇 대 몇 닮음이냐면 길이비가 여기 빗변의 길이가 2고요. 이 빗변의 길이는 1대 1대 루트 5니까 2 루트 5거든요. 맞아요? 그럼 2대 2 루트 5니까 1대 5여서 루트 5여서 넓이비가 1대 5예요. 그럼 너의 5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그럼 5분의 4죠. 여기 넓이가 5분의 4인 거예요. 얘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되는데 밑변 2고요. 높이 3분의 4죠. 맞습니까?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약분하고 없어지면 3분의 4예요. 3분의 4. 그럼 얘는 4에서 못 빼는 거예요. 15분의 12 플러스 20 빼주는 거죠. 그럼 얘는 15분의 60이잖아요. 60에서 32 빼면 몇인 거예요? 15분의 28이 정답인 거죠. 그럼 나는 일 안 해. 왜 이거 안 했군요, 우리 지금. 이런 내연장을. 이 나누기 2 해주면 똑같다. 근데 사실 신발끈 안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원점이랑 있잖아요. 그죠? 원점이랑 있으면은 평행한 거 지금 점이, 여기 지금 이 꼭지점이 0,2도 Y축에 있는 점인 거니까 사실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좀 깨알 같은 팁은 요거 닮음으로 풀면 훨씬 쉽다. 됐나요? 신발끈 유용합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고요. 숙제를 안내합니다.